자, 오늘 행사는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진행되고요. 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살기 좋은 우리 시 안산시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시민분들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 못할 일인데 네.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나아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한 100여 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200여 분 정도가 함께하니까 총 300분 이상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안산시 협치협의회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산 시민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민들이 직접 시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풀어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두에게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300인의 시민분들은요 바로 시민기획단 분들이세요. 기획하시는 분들이구나 일단. 네, 중요하신 분들인 거죠. 기획력 있는 분들이네. 네, 맞습니다.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협치위원회가 65분이 이곳에 오셨고요. 또 각통 174분, 그리고 분야별 관련자 42분, 산하협체 10분, 관련 부서 공무원 9분 등 총 300분이 이곳에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산시의 발전이 더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 유익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자리 정책 전국 1위, 전국 최초 대학생 반값 등록금 추진 등 수상 실적만 180건에 달하는 청년도시 안산 청년시장 윤화섭 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즐겁고 또 그다음에 신명나게 살아야 하는데 한 2년여 동안 그냥 서로 대화도 못하고 꽉 막힌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뜻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란이 일어났는데 마침 우리 안산에는 3개 공장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필요한 요소수는 생산하는 데 한 곳이어서 우리가 200톤을 협약을 해서 200톤이 얼마나 정도냐면 8,000여 대의 자동차에 주입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버스든 통학버스든 차량이든 화물차든 무슨 차량이든 한 달 동안 충분하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우리 안산시는 걱정 안 하고 몰류 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위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토막으로 팍 줄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방역의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요즘 저한테는 그 꼰대 청년이라고 하는데 꼰대 청년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창규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시 협치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창규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 그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우리 윤화섭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협치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협치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발족하는 시민기획단 단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산시 협치협의회는 2019년에 안산시 조례에 의해서 출범해서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공감 정책을 발굴해온 중추적인 민간 기구입니다. 2019년에 대부도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었고, 작년에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안산 평화의 소녀상 건립과 협치 역량 강화를 교육을 통한 의제 사업을 추진하여 안산의 시민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시민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시민기획단을 개최해 주신 우리 꼰대 청년이신 윤하섭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치 안산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위드코리아 시대에도 우리 협치협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과 더욱더 활발히 소통하고 더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들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은요, 협치협의회 의제를 제안하고 온라인으로 시민들에게도 참여를 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의제를요 하나씩 공개를 좀 하면서 네. 제안 이유 또 제안 내용을 발표한 후에 답변은 윤하섭 시장님께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아주 빠르게 시작을 해보죠. 네. 첫 번째 의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안할 의제는요, 거점형 공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제안 유용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환경분과의 그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형 공용 전기 자동차 고속 충전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 보급을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충전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구입을 가장 꺼리는 이유는 충전성 부족과 충전 속도 등 충전에 관한 장애 요인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충전소를 짓더라도 고장이나 전력 수급 조절 등의 이유로 충전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충전하고 있는 차가 있고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 완충을 못하고 차를 빼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3개의 동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좋은 거점 지역을 선정하여 완속 충전기 및 금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와 함께 전기차가 어떤 곳에 주차해도 충전할 수 있도록 이동형 충전기를 중심으로 콘센트형 설치, 주차면 사후칸을 묶어 바닥 매립식 충전기 설치, 벽 배선 연장 콘센트 설치, 주거지역 단지 내 유후 부지 등 자투리 땅을 이용한 설치 등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산에는 한 216개 정도가 공공 건물이나 주차장 땅에 설치되어 있는데 꽤 많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 많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급속이 157개고 그다음에 완속이 59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30년이 지나서 그 공공 특히 그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도 이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거기다가 충전소를.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개 보면 그 짜투리창들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도 이제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시장님? 돈은 그렇게 많이 든지 돈 많이 안 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거의 아시다시피 무료로 했지만 요즘은 그 비용을 유료.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비용이 그렇게 고가지기 않아서 그리고 특히 안산에는 전기가 풍부합니다. 특히 이 시와 조력발전소가 하루에 생산이 50만 명이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하거든요. 야, 그러면 안산 시민들은 뭐 그렇죠. 진짜
그래서 전기가 남네요. 네. 그래서 살맛나는 도시예요. 그러네. 자, 이제 두 번째 의제입니다. 네. 그럼 청년몰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년몰 활성화 방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년몰. 이게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오세정님께서 좀 발표해 발제를 주시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첫 번째는 예산 및 운영 조례를 조속하게 마련을 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멘토단 또는 심사단을 구성하여 사업단과 교류하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건물만 일단 올리고 청년몰을 오픈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어떤 형태를 좀 바꿔가지고요. 초기 창업 단계부터 이런 분들을 기획에 참여시켜서 실제적으로 창업 대상을 고려한 어떠한 기획, 마케팅, 메뉴 개발, 운영 방식 등 폭넓게 참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몰 입주자 교육 부분입니다. 청년몰은 개인 매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매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개발 점포 부분들을 좀 더 경쟁할 수 있게끔 경쟁력, 서비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인회와 협력해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근에 청년몰 담당 부서인 상생경제과와 청년몰 입주자 대표님들 그리고 상인회 분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서 할로윈데이 때 같이 이벤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동 마케팅을 같이 하다 보니 어떤 고객들에 대한 반응들과 그리고 매출이 동시적으로 수직 상승하는 모습들을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획을 한다면 충분히 안산시의 청년몰들은 다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보니까 오세정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4단계에 준비하셨어요. 걸쳐서 이렇게 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시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저분 의견에 사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예. 저희들보다도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요. 잘 정리해 놓아서 예. 네. 저거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안산에는 그 사실은 전통 재래시장들이 네네. 요즘 이제 건물 안에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재래시장 하면 크게는 한 4종류가 있는데 그 4종류가 사실은 새롭게 단장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국비 60%, 그다음에 도비 20%, 시비 10%, 본인 부담 10%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살리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고 네, 뭐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신안코아에다가 네. 청년몰 20개를 만들어서 지금 예. 진행 중에 있고요. 예. 또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네. 그 단옥마트에 3층에다가 또 20개를 만들어서 네. 이번 12월 달에 네. 개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 그 청년몰과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네. 지금 이제 보니까 이런 점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어서 임대료도 삭감도 하고 네. 또 임대료도 전략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네. 그런 것들 사전에 저희들 준비해서 네. 최대한 5년 정도는 네. 입점 임대료를 입점해서 계속 할수 부담할 있도록. 수 있도록 예, 예.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 아. 보도 청년들한테 네네.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부담도 덜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네. 5년이면 정착할 수 있으니까. 네, 예.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훨씬 획기적인데 유형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네. 또 그다음에 청년들이니까 네. 아이템이 신선할 뿐만 아니라 그럼요. 신선하더라고요. 창의적이니까요. 창의적이고 예. 뭐 이런 것들을 네. 보면 네. 계속해서 네. 그런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이제 청년 창업에 네. 예술이든 일반적인 산업이든 간에 저희들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네. 의제를 들어보면서 우리 네. 시민분들과 함께 9가지 의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와 시민들이 네.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서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분들 좀 심심하실 것 같긴 해요. 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들리십니까? 앞에 반갑습니다. 보고 들어주셔야 이분들도 돼요. 박수로 한번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분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의 질문을 그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럼요. 정성이십니까? 여기 분들 네. 그래도 공연이라도 막 현장에서 봤지만 이분들은 그것도 못 봤잖아요, 그죠? 온라인으로 보셨잖아. 이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이분들 중에 저희가 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김향미 시민님 어디 계십니까? 김향미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번호 3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향미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살맛나는 도시 안산시 윤한섭 시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안산의 자랑 3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안산의 자랑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니 많기도 하는데 네. 우리 안산에는 관광으로 이야기하면 구경이 있습니다. 안산 구경. 네. 네. 거기 대부도가 6개가 있습니다. 대부도 안에만요? 네. 대부도 1, 2, 3, 4, 5, 6. 9개 중에 6개가 대부도에 있는데 예. 해설길도 그렇고 구봉도 낙조 전망대고 탄도 바닷길이고 아유. 네. 그다음에 풍도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대부도 속에 있고요. 예. 우리 이 육지에는 네네. 아까 저기 오실 때 예. 폭포수 보셨습니까? 인공 폭포수. 네네네네. 안산 입구에 예. 그 폭포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최초인 네네. 다문화 특구. 네. 다문화 특구가 네. 있고 다문화 또 가정이 그다음에 제일 많이 또 있는 곳. 갈대 습지가 있습니다. 와, 갈대 습지도 있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산은 자랑할 게 많다. 예를 들면 산업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자랑할 게 많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면 네. 우리 날 세야 됩니다. 다음 의제는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개조비 보조금 지급 제한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 또 장애인들을 우리가 배려해야죠. 그죠? 자, 이 자세한 내용은요. 고경란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협치협의회 문화복지분과 고경란입니다. 저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차량 개조 보조금 확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이 장애인으로 집계된다고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90% 이상이 사고나 질병에 의한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원하는 항목으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취업자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금 현실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가 조건을 좀 더 확대해서 차량 개조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모지코 승합차는 네네. 인구에 따라서 몇 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당 한 대 뭐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승합차가 한 60대 정도 되고요. 그래서 도시 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또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가 한 60대를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생활 이동 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차량이 그래서 이제 또한 또 외부에서 지원 차량이 오면 제일 처음에 장애인 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님 이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질문이 아니고요. 제 느낌엔 제가 고경란님과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저분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까?
지원이 가능하죠. 가능하군요. 근데 이제 왜 그래? 왜 이제 제가 아니라 고경란님의 아니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해야 되죠. 아니 고경란님께서 저쪽으로 보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미리 거가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질문은 이쪽에 다시 성대모사를 좀 해달라 그래서 예 그렇겠습니다. 네. 계속 땀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제안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는요. 대부도 마을 순환버스 신설입니다. 드디어 대부도 얘기가 나오네요. 네, 예. 사실 대부도는요. 전국 모든 시민들이 다 알 정도로 예. 굉장한 관광 자원이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거는요. 저도 대부도를 가봐서 알지만 네. 버스 노선이요.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네, 그 시간 맞춰서 가야 되고요. 네. 아무 때나 가기가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자차.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좀 왜 관광지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순환버스. 그렇죠. 네, 내 차는 좀 안 계속해서 가져가고. 네, 돌아다니는 네. 거. 그러면 어느 때나 탈 수 있는 네, 순환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들어보죠. 네, 얘기를 제안을 직접. 하신 분이 있으세요. 성화윤님 어디 계세요? 네. 저는 안산협치 도시환경분과 성화윤입니다. 네. 저희 대부도는 한 해에 네, 한 네. 900만 명 정도가 어우, 이용하고 있고요. 어마어마하네. 이제는 안산의 대표적인 명물이 됐습니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곳이 됐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배차 간격도 길고 예.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자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그 차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네네.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사시는 분들은 또 그게 공예죠. 네, 네. 예. 그래서 순환버스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열망이 많고요. 네. 이에 같이 저희가 이제 시아오 백길이 또 열립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 또 방한머리까지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요. 더 많아지겠네 이제. 네, 네. 예. 그래서 거기서도 배를 타고 이용했을 때 네네. 시민들이 순환버스를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도에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예, 지금 예. 천원 택시를 이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이용치가 못하니 대부도 안에 있는 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버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네네.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보다 더 관심 갖고 예.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네. 대부도도 예. 6개 노선이 있어요. 네네. 6개 노선이 있고 전체의 대부도를 운행하는 그 버스가 23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평균 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대부도를 하루에 평균 잡아보면 예. 이용자는 81명 정도,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하루에? 네. 그러니까 23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남네요. 그것이 전체를 치면 660명 네. 넘는데 대부도 주민들이 하루는 80명 정도 이용 안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순환버스도 아까 저런 그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전기 노선을 그 운행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지류 노선 예. 그 마을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어려운 점이 있어서 네네. 마을에도 저희들이 이제 봉고차 같은 적은 차로 마을에서 들어가서 네네. 이 전기 노선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그런 조치도 하고 있고 예. 또 한편 말 그대로 이제 환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 조치가 예. 또 돼 있죠. 한편으로는 오지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예. 대부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대부도에서 이합제는 그냥 안산으로 들어왔어요. 안산으로 들어와서 이 전철을 이용하는 그 대부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서 그 네네. 오이도까지 연결해서 안산을 들어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용자들이 그냥 옛날 같이 대부도에서 안산으로 그냥 오지. 근데 안산으로 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네. 껌껌이 다 그 뭐야 정류장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오이도를 왜 들렸다 오냐 이런 이야기를 있어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그것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는데 제거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순환버스 부분은 더욱더 지금 계속 오지 노선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또한 앞으로는 이렇게 요즘 수요 응답형 버스 내가 지금
지금 가려고 하니까 네네.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거 앱 활용해가지고 그렇죠. 서울 여기 시내도 그렇고 서울도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4가지까지 벌써 의제를 9가지 중에 거의 반을 했어요 벌써. 야 우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참여하신 시민분 중에 한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박종우 시민님 어디 계십니까? 박종우님,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반올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요. 기존 시에서 진행하던 초지역 주변과 89블록 개발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LH나 뭐 GH나 여러 곳에서 그 개발에 대한 민감한 이슈죠 이게. 네 맞아요. 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 안산에 가장 보배같이 남은 땅들이 지금 초지 역세권하고 89블록 옛날 스마트 시티입니다. 근데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저는 그 안산의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서 진짜 시민의과 뜻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지금 의견을 모으고 계신 중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공모를 거쳐서 무슨 사업이나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를 투명하게 투명하게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개발은 이제 할 계획은 지금 차곡차곡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단계네요. 89블록 같은 경우에는 안산이 1차 산업, 2차 산업, 뿌리 산업으로 지금 육성된 반월 공단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첨단 산업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본보기가 저기 구로 공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89블록 옆에는 이제 아까 스마트 시티라고 했으니까 89블록 옆에는 한양대학교 내에 안산 캠퍼스가 쪽이죠. 안산 그 캠퍼스 혁신 파크가 조성되고 그 테크노 파크가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는 해양 연구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도 해양 연구소에도 그 아파트 짓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R&D 센터, 기술 개발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90블록 내에도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이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그 북측 간척지, 동측 간척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모뎀 공장이 들어와서 이 전체가 아우르면 저는 R&D 센터 신 기술 단지 신성장 동력 산업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와야 안산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거 생각하고 결론적으로는 요건 조금 끈기를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겠네요. 시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이제 되면 서두른 아까 것보다는 인프라들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또 다른 저 강남으로 가는 전철이 또 개통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맞춰놓고 대부도 개발까지 쭉 연결되면 안산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서두르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5번째 의제는요. 방아머리 비치 페스티벌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대부도에 있는 비치인 아마도 것 같은데. 안산시에 계시는 분들은 방아머리 해수욕장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도 좀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네요. 네, 우선은 김태현 씨 어디 계시나요? 우리 김태현님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산시 협치협의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제가 제안드릴 내용은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아머리 비치 페스티벌인데요. 그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해수욕장이 정확하게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정을 받는 지정해수욕장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에는 지정해수욕장이 한 곳도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1호 지정해수욕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안산의 방아머리 해변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반가웠고 반드시 우리 안산의 방아머리 해변이
경기도 최초 지정해수욕장으로 지정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게 됐는데요. 안산시에서도 이 지정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알리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만약에 지정해수욕장으로 지정되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산으로 올 텐데 지정해수욕장다운 면모를 갖춘 명품 축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아머리 비치 페스티벌을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유 뭐 우선 깔끔하게 김태현님께서 딱 너무 떨어지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야 네. 몰랐네요. 경기도에 지정해수욕장 없어요. 게.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경기도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가 많지 않아요. 않죠. 네. 그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들은 네. 평택, 뭐 화성, 화성 해봐야 안산, 그죠? 시흥,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포 몇 개가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섬을 갖고 있는 데는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유일한가요? 예, 많이 뭐 유일한기보다 적은 섬들은 갖고 있지만 우리 대부도 하면 안양만큼 큰 섬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안양만큼 예. 큰 섬이어서. 예. 근데 거기에 1년에 한 27만 명 정도가 옵니다. 네. 큰 근데 자원이네. 그 방아머리 이제 해수욕장 그러면 뭐가 있냐면 해수욕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유료가 그렇죠, 그렇죠. 됩니다. 예. 유료가 돼서 예.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표현상 해수욕장이라고 그러는데 네네네. 1년에 많은 모래를 갖다 부어야 돼요? 갖다 붓고 있어요. 아 이미요. 네. 그냥 지금 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그 공간을 즐기도록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페스티벌 같은 걸 하자 이런 아이디어는 그 전에 이제 네. 페스티벌을 콘텐츠, 예. 방아머리에서 했습니다. 아. 했는데 이제 거의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적인 것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계획을 못 세우고 있고요. 네네. 여섯 번째 의제는요.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상품 개발에 필요한 포장 디자인 개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라는 이제 내용인데, 요거는 김동길님. 네. 예. 어디 계신가요? 김동길님. 안산시 협치협의회 혁신공로분과 위원장 김동길입니다. 제가 제안한 사업은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지원 사업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제품을 생산하고도 상품 개발에 필요한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품 홍보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고, 사실은 어디에 이렇게 자문을 받아보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니까 막 제품 디자인하는 막 몇천만 원씩 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소기업 소상공인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정부나 경기도는 디자인 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안산시에서도 상권 활성화 재단이 개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소상공인 대상으로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 및 산학연을 통한 연계 사업을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지원 사업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요즘은 그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생긴 대로 생산한 대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샀어요. 품질 우수적으로 예. 했지만 요즘 품질도 우수하지만 그 사실은 디자인도 아주 우수하지 않아요. 보기 좋은 떡이 맛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서 훨씬 그 매출액도 증가하고 또 그다음에 그 소득도 높아지거든요. 소상공인들한테 또 농가에도 큰 도움이 돼서 저희들은 이번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또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이 소상공인 대학을 운영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런 것들보다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안산시 상권 활성화 재단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상공인들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렇죠. 거기에서 아까 저희들 교육도 담당하고 또 아까 디자인이나 여러 그다음에 또 서비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저희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비용은 시가 좀 지더라도 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산시가 전국 최초 상호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실까요? 상호 문화 도시로서 좀 간단하게 좀 상호 문화 도시는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유럽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경이 없잖아요. 네. 국경이 없어서 서로 문화를 존중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안산시가 최초입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 가입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작년에 평가했을 때 세계 4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아이슬란드, 그다음에 덴마크, 뭐 이렇게 스페인은 5위고 저희가 4위인데 그런 나라들하고 같이 이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글로벌하게 이제 나가는 거네요. 네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얘기네요. 요거는 신영철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협치협의회 혁신공로분과 신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아이니의 법칙이 안전하고 많이 직결되는 법칙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1, 29,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하나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중간에 29번의 전조 현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미세한 현장이 300번 이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칙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사전에 이런 것이 부딪혔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 위험한 것을 잘 해결하고 또 극복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안산시는 여기 계신 우리 안산 시민 모두가 그렇듯이 많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더 관심 있고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 또 대부도 이야기지만은 대부도에 보면은 경기 해양 안전 체험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아마 너무 멋지게 지어놓고요. 또 이곳에서 다양한 안전에 관련된 사전 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건립만 됐지 코로나 때문에 실제 시행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행이 된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이 체험관을 통해서 교육을 이수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더 확장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이 체험관에서 이 학습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이수시키는 방안들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 때 세월호 같은 아픔이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생태 같은 애들을 잃어버렸는데 거기 부모들이 왜 죄인같이 죄인이 돼야 되냐. 이것은 사회적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산은 그런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지 않도록 우리 안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면 모든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착공하면 내년에 아마 그 생존 수영장이 저기 호수동에 이제 5월달 정도 되면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독일 학생들은 초등학교 나오면 생존 수영을 다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학생들은 자전거를 다 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생존 수영은 의무냐 그랬더니 생존 수영은 의무래요. 초등학교 필수 과정이군요. 필수로 생존 수영을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우리도 이 교육 과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 시험을 쳐도 본인이 살 수만 있으면 그거
수용으로 생존 수용으로 간주해 준다. 예, 인정. 예, 인정해 준다. 예. 우리는 수용은 저병이나 평형이나 예. 자유형이나 그렇죠. 이런 것만 해야 수용으로 네. 인정을 한다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물과 친숙해지는 게 중요한 네. 거죠. 예. 그다음에 자전거는 급수는 있는데 네네. 필수는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자전거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자전거 시범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하고 저기 울산하고가 시범 도시인데 이제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다 하면 안산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거나 안산에서 살았으면 두 가지는 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이제는요 생생마을 방송국인데요. 예. 권옥수님께서 관련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예, 생생마을 방송국 설립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협치협의회 문화복지분과 권옥숙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시골에도 각 마을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나의 이야기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네. 우리 마을의 이야기들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을 방송국이 있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주민자치회가 네, 출범합니다. 네.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300명 이게 인원을 제한하지 말아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예. 그 원래 주민자치회는 그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현안을 그 지역의 예산으로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방법들이잖아요. 그 뭐 방송위원회를 만들든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서 그것을 지루로도 해보든지 또 아니면 방송으로도 해보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 주민들이 직접 알아서. 참여를 하면 훨씬 지금같이 제약되지 않고 마을의 소식을 그 마을의 주민들한테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설립 조건은 싶어. 조금 갖춰놓고 네. 안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생기니까. 그렇죠. 비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네, 해보겠다. 자 이제 저희가 8번째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 9번째로 시간 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의제는 개인용 이동수단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이네요. 요거는 민복숙님께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어디 계십니까? 네네. 저는 개인용 이동수단 주차구역 설치에 대해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의 무분별한 방치로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도시 미관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공유 자전거 페달로 사업이 올해 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시 전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페달로 정류장을 사용 종료 후에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전용 주차장을 이용객들에게 이용료 할인이나 1회 이용권 무료 혜택 등으로 지정하여 주차 지역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방법도 논의하여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안산시 홈페이지 내 생생 소송방을 통해 카카오티 바이크의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불편사항으로 카카오티 바이크의 이용요금이 비싸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가 54% 나왔고요. 또 거리 방치에 따른 통행 불편과 공유 주차전 설정이 필요하다가 44%로 나왔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서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게 되면 이용 할인과 함께 거리 방치의 불편 사항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제안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산이 자전거 시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페달러가 막 고액이었어요. 하나에 6, 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훼손 상태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기 자전거로 교체를 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로 교체하면 한 푼도 안 듭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 충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페달로는 충전이 필요 없어서 그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갖다 보관대에다가 보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충전용은 금액이 100m나 10m의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방전이 돼서 그냥 거기에다 그렇죠. 두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아까 자전거 보관대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 어려움인 게 아무데나 그냥 무분별하게 놔둬서 그 사실은 그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페달로 자전거가 106개소의 안산이 있고 그 중에서 22개소는 자전거 보관대가 53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84개 정도를 우리가 자전거 전용 주차장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인용 이동 자전거 주차장을 이제 검토하고는 있지만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이런 것들이 이 일반 자전거하고 같이 통행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같이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중에 킥보드는 이 등록제로 해서 등록도를 해서 더 이상 그 교통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기회 때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하면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사람은 인도로 가도록 하고 킥보드는 사실 차도로 올라가도록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멋진 안산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생각하고 거기에 꼰대 청년이 앞장서겠습니다.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건강하십시오.